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입쌤입니다. 나의 일상과 부정편향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의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긍정적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통해 드러나는 부정편향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부정편향입니다. 존 가트맨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심리학자인데요. 신혼부부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90%의 정확도로 미래에 이들이 이혼할지 함께 계속 잘 살아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가 제시한 5대1 법칙에서도 부정편향이 드러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커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과 행동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비율이 최소 5대1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미운 짓 하면 5번 예쁜 짓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무려 5배가 세다는 거죠. 알콩달콩 서로에게 너무 스윗한 커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 부부는 사이좋게 오래 살겠군. 그런데요, 가트맨에 따르면 서로에게 얼마나 로맨틱하게 잘해주는지 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잘 살지를 아는 건 어렵대요. 오히려 얼마나 자주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를 알면 향후 결혼 만족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으신가요?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난하고 상처 주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계 만족도에는 더 중요합니다. 커플 사이만 그렇겠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활발하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상대가 억울하게 속상하게는 느끼지 않도록 적절하게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부정적인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심리학자 토마스 윌스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반응을 합니다. 즉, 상대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나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받아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두 반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높은 확률로 일어날까요? 후자, 받아치기입니다. 상대가 비난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 주기보다는 받아치는 식으로 행동해요. 하지만 상대의 호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화답하진 않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부부끼리도 작은 원수를 갚는 데는 열심이지만 작은 은혜를 갚는 데는 그렇게 성실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부정편향이죠.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든 친구든 상대가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귀엽게 여기고 한번 넘어가주는 아량을 베푸는 것이 관계의 질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요. 경영학자 린제이 그레코 등이 여러 연구를 메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대요. 눈에는 눈 식으로 응수하는 현상인데 이것을 부정적 상호성, 네가티비티 레시프로시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더신가요? 이런 식의 되갚아주기 행동을 적극적으로 말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확대 효과 때문입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행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부정적인 행동을 촉발하거든요. 세 번째, 부정편향은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셀프와 관련된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보호 동기, 셀프 프로텍션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개선 동기, 셀프 인핸스먼트입니다. 보호 동기는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런 꼴이 될 순 없어, 이런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undesired self, 바람직하지 않은 내 모습을 피하려는 욕구죠. 개선 동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즉 desired self, 바람직한 내 모습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나쁜 것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욕구보다 더 셉니다. 이거 부정편향이죠. 이런 식으로 실패할 수는 없다. 망신당할 수는 없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고. 그런데 이런 자기 보호 욕구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 현상을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내 퍼포먼스를 낮추는 방해물을 만드는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전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자신이 없는 대학생이 시험 전날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느라 하루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냐? 우정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실은 꼭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험을 못 보면 그건 내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죠. 또 떨어질 게 뻔한 면접은 아예 안 가기도 해요. 사실 떨어져도 면접 경험을 한 번 더 하는 게 나한테 분명히 유리한 선택인데도 불합격 경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자기 보호 욕구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인지 자기 개선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지 나는 실망감을 피하고자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것인가? 이렇게요. 여러분, 두 편에 걸쳐서 우리 일상의 부정편향이 어떤 식으로 스며들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얘기해봤는데 초간단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좋은 일은 계속 얘기하면서 우려먹는다. 나쁜 일은 이만하게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보다는 오늘에 집중한다. 둘째, 상대가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대갚지 말고 귀엽게 봐주자.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 주자. 셋째, 실패했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주저하는 일이 있다면 에이 그까짓 거 한번 해보자 이러고 도전한다. 부정편향을 극복하는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할게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